2013년 9월 2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실제로 달라집니다. 조중동 종편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언론 전체의 수구 기득권화가 심화됐죠. 이제는 공중파나 종편이나 별다를 게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이나 균형도 눈에 띄게 사라졌죠. 오늘 언론 단체들이 뒤늦게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심사 기준을 조금만 바꾸면 선정 사업자와 탈락 사업자가 바뀔 수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 결과에 보게 되면 심사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오류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9일 동안 행해진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도 못했다. 즉 전체적으로 공정하지도 못했고 엄정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우열을 가리는 계량 평가 방식을 줄이고 대신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는 측정 방식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위성방송 허가 때보다 계량 평가 비율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까요? 곧 종편 사업자 재승인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김상조 교수, 자격이 미달되는 종편은 과감하게 떨어뜨리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종편도 심사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을 거다 하는 입장을 재차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근데 허가할 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할까 4개를 했고 또 뉴스와이 보도 채널까지 하면 5개를 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해준 거는 현실이고 그러니까 돈이 좀 적게 되는 토론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 프로그램의 50%를 차지하기도 하고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토론자들이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툭툭 뱉는 말들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콘텐츠 면에서 아주 기대에 못 미치고 내용이 좀 부실한 것들이 많이 나서 지난번에 제일 먼저 종편 사장단을 모임을 가졌을 때에 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저질적인 것을 좀 상가하고 좀 품이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서 좀 시간을 좀 더 줘야 될까 하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35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25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총기를 마련하라고 했다, 안 했다, 기관시설 파괴 지시를 했다, 모른다 이렇게 맞서 왔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법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의 악재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촛불이 이대로 꺼지는 건 아닌지 많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주말에 촛불 집회를 취재했는데요. 일단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10차 촛불 집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국민결의대회입니다. 민주당은 혹시라도 촛불 진영으로 내란 모의 사건에 불똥이 튈까 진보당과 명확한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대로 중국 세력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석기 카드를 동원한 국정원의 국면 전환 시도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라는 사건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덮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1시간 만에 결의대회가 끝나고 이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측은 공식적으로 참여를 독려했지만 끝까지 남은 의원은 시작 무렵 100명가량 참석했던 의원들 중 서영교, 홍익표 의원 등 5명 남짓이었습니다. 네, 지금 7시 10분 민주당의 제5차 결의대회가 막 끝났는데요. 광장에 한 2만여 명 시민들 모여 계시다가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여기 보십시오. 고발뉴스 천막에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지금 오늘 집회는 이제 십자 촛불 집회입니다. 지금 진보당에 관한 내란 음모 혐의 수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발뉴스 앞으로도 많은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예정대로 열리는지요? 함께 가자던 친구가 무서워서 안 가겠다는데 어떡하죠?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신데 촛불은 여전히 정당하고 그리고 촛불과 100번 양보해도 촛불과 내란 음모 사건은 별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20분 정도 되면 비가 곧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10차 촛불 집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촛불의 길이 있기에 오늘 저희 고발뉴스도 마찬가지로 촛불의 길을 묻는다 연중기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개혁 대상인 국정원은 내란 음모 수사를 당장 검찰에 맡기고 손을 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이 정말로 바로 서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과거의 잘못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국정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날 촛불 집회에는 이정희 대표, 김재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정당 발언 없이 시민들의 자유 발언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란 음모 조작과 공안 규탄 대책위원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는 박근혜 정부가 김기춘 비서실장 기용 이후 유신 회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어떻게 시민 100여 명이 모여 내란 음모가 가능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내자로 된 말이 뭐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은 뭐죠? 시민 당원 130명이 모여서 국가 내란 음모를 한다. 여러분, SN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총과 탱크를 갖고 있는 국군 장병 130명이 모여도 국가 내란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시대입니다. 내란 음모를 하려면 보안이 생명인데 어떻게 130명이 보안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세계가 웃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려도 돼요, 이거요. 자,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라서 모든 게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7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스피커가 비 때문에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리시죠? 국정원을 해체하라 는 시민들 연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비가 조금 전까지 많이 온 상황이었는데 뭐 가는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바닥은 좀 흥건합니다만은 시민들 3만 명을 넘는 그런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집회에 비해서 열기 면에서는 탈취종을 불허하는 그런 뜨거운 지금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로 인해 중계 장비가 젖어서 고발뉴스는 카메라를 들고 촛불 속으로 들어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나중에 하면 한 10년 뒤에 나 많이 부끄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개강을 또 하니까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서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고 싶었어요. 와서 보시고 어떠세요? 와서 보니까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언젠가는 꼭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개혁 대상인 국정원이 나서서 공안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발랄하고 기발한 시위와 퍼포먼스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멀리서 이 반짝이는 깃발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제작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간판업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노동당 동작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고요. 네. 뭐 그 전에도 뭐 이런 집회나 이런
뭐 행사 촛불 집회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이쪽 제 손재주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갖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반응이 어땠어요? 글쎄요, 뭐 방금 비가 그친 다음에 방금 펴가지고요. 네, 뭐 그냥 평소에도 집회도 이렇게 좀 시민들이 재밌고 신기하게 좀 봐주셔가지고요. 뭐 그런 재미로 더 이것저것 만들어 갖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는 서울역 쇼핑몰 앞인데요. 무슨 플래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플래카드예요? 이번에 그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죄로 이렇게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피자하는 의미를 담은 물총이군요. 예, 내란 보겠습니다. 국가 전복 세력. 이 전복이 이 먹는 전복이군요. 전복을 좋아한다는 얘기 같고, 내란 예비 음모 물총부대 대모집. 물총부대를 모집한다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금 국정원에서 촛불을 덮으려고 무슨 비비탄총으로 국가 내라는 예비를 한다. 상당히 위험한 물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실탄이 없습니다. 지금 그 국정원을 향해서 좀 쏴야 되는데 아직 실탄이 없어서. 근데 아직 좀 명확하게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희화했다는 비판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국민들이 촛불을 더 많이 들어서 이런 유혈항쟁도 한번 재현해보자, 뭐 그런 취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밌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주도의 공안 분위기가 종편을 앞세운 언론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촛불도 크게 위축될 거라는 전망과 달리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열기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군인이라서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국정원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시민들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구호 외치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소름 돋죠. 네.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살아있구나. 그런 사람들 덕분에 어쩌면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해왔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학생들로부터 압박이 강해질수록 촛불은 더 밝아질 거라는 거리의 정치 평론가들까지 촛불 집회는 그 안에 거대한 지혜를 품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거 사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좀 더 오시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내란 모의 이게 지금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한 30년 전으로 가는 것 같은 거고, 내란 모의잖아요. 내란죄도 아니고 모의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그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더 나라 정부가 우리를 압박하는 만큼 시민들이 더 많이 압박해서 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듣게끔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8시 55분 거의 9시 다 됐는데요. 마지막 노래를 끝으로 제10차 촛불대회 이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 때문에 저희가 촛불에게 묻는다 촛불 속으로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촛불은 길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촛불들로부터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었는데요. 내란 모의 혐의는 내란 모의 혐의일 뿐이고 부정선거와는 다르다, 별개다 라고 하는 명확한 상황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촛불들로부터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서울역 광장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만여 명의 촛불들 가득 찼는데요. 앞으로 전국 그리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촛불들은 길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말로서 제10차 촛불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요즘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다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특종 보도를 막았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방송 예정이던 추적 60분 불방 사태, 2013년 언론 탄압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인데요. 추적 60분이 보도하려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불방 과정의 문제점은 또 무엇인지 고발뉴스가 짚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탈북자 출신 현직 공무원 유모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있는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8월 31일 KBS 추정 60분은 지난 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의 진실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특별 전형으로 서울시 계약직에 합격한 탈북자 유모 씨. 그는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활동하며 탈북자들 사이 성공한 롤모델로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유 씨에게 간첩 혐의가 씌워진 건 그의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진술했다는 결정적인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반년 만에 법원은 유 씨의 간첩, 밀입국, 회합,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릅니다. 오빠의 간첩 혐의를 진술했던 여동생이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유 씨가 북한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들 또한 확인 결과 중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간첩 사건이 나면 눈에 불을 켜고 보도를 하던 신문 방송들은 늘 그랬듯 정작 무죄 판결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KBS 추정 60분 팀은 하지만 중국 현지를 오가며 진실이 국정원을 통해 어떻게 조작됐는지 오랜 시간 탐사 보도했고 그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홍보 자료까지 배포한 상태였습니다. 광고까지 나간 추정 60분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고 방송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송을 펑크내기에 이른 것인데요. 제작진은 이와 관련해 KBS 기란영 사장이 이석기 건으로 국정원 조작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 방송할 수 없다는 발언을 편성회의에서 했다고 전하며 방송 불가 결정에 사측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월 중순에 국장님이랑 다 얘기가 끝났었고요. 아이템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됐었고 보통 이제 심의가 문제가 되면 그전부터 내용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그래서 뭐 공방이 주고받으면서 뭐 수정이 가해진다는 이런 형태인데 느닷없이 실제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게 방송하기 전날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저는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멀쩡한 특종을 더구나 광고까지 나간 상태에서 사측이 나서서 불방시키는 사례는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프닝인데요. 전국 언론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왜 이 시기에 저런 부품 공작을 하는지, 왜 정치 공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자신들이 치졸했던 대선 개입을 덮으려 하는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누가 될까봐 단 하나, 국정원이 국민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을 가려서 자신들의 대선 개입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범죄행위, 정치 공작에 누가 될까봐 방송을 불방시켰습니다. 기란영의 눈에는 오로지 정권의 안이 정권한테 잘 보여서 자신의 자리를 더욱 확보하게 하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KBS가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자와 PD들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이 분노한다. 추정 60분 방송하라. 추정 60분 방송하라. 국정원 눈치보는 KBS가 꼭 물러나라. 언론노조는 KBS가 국정원의 산하기관이냐고 따져 묻고 이번 불방 사건을 언론인들이 각성하고 다시 서는 계기로 삼자고 다짐했습니다. 기란영 사장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방송으로 하루하루 바꿔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란영 사장 뒤에는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정권의 방송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는 음모적인 공작적인 정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저널리즘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언론인들의 피가 필요하면 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이제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오늘이 50번째 맞는 방송의 날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기념식장에서 방송사 사장들 모아놓고 국정원 셀프 개혁 발언 이후에 유체 이탈 발언 종결자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국민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방송인 여러분들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같은 시각 식장 밖에는 언론 노조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들고 있던 피켓 내용이 이랬습니다. 방송 독립, 공정방송 회복, 낙하산 사장 퇴출, 그리고 저와 같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판에 공정성과 중립성, 사회적 책임, 이런 한가한 말씀하시니까 그야말로 당사자 입장에서 낯이 뜨거워지네요. 박근혜 대통령, 기자들이 들고 있던 피켓 내용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나가실 때 꼭 좀 보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9월 2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삶입니다.